네, ETF 시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좀 눈에 띄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점은 확인을 함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3대 지수는 빨간불을 일제히 켠 모습이고요. 특히나 스파이는 0.34%, QQQ가 0.54%, 다이아가 0.17% 이렇게 제한된 등락폭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면서 2.72% 올랐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 섹터, 금융 섹터 모두 빨간불을 켜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반면의 변동성은 3.74%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좀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채굴 산업 원유는 각각 0.92%, 1.48%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유 같은 경우는 1.48%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건 중국에 있었고요. 이어서 에너지 지역은행, 원유, 금채굴이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좀 매기가 확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락 ETF는 빅스 선물, 금채굴 하락, 나스닥 하락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한 ETF가 하방 압력이 강했고요. 유틸리티 천연가스가 올라오면서 에너지는 물론이고 경기 방어주에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ETF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상준 타임폴리오 ETF 마케팅부 부장과 함께 좀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은 미국 여야 간 부채 한도 협상을 주시하며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7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공화당과의 협상을 16일로 조정하면서 출국 전에 부채 한도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29일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로 휴회하기 때문에 제닛 옐런 장관이 언급한 엑스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면 16일 회동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변수로 남아있긴 합니다. 한편 M&A 호재들이 어제 기술주들의 상승을 도왔는데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3위인 일본의 키옥시아와 4위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웨스턴 디지털은 플러스 11%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EU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앞으로 기술주들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주의 5월 제조업 지수는 전달보다 42.6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1.8을 기록하며 시장의 우려로 남았습니다. 이날의 낙폭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로 시장이 예상한 마이너스 5도 밑돌았고 이 지수가 0 아래에 있다는 점은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하셔야 할 경기 지표로는 미국의 소비 판매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미국의 소매 판매까지 좀 주시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강세를 보인 ETF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은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며 반도체에 투자하는 iShares의 속스와 베넥의 SMH 모두 플러스 2%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일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순이익 호조 전망에 홍콩 항생테크 지수가 플러스 1.3% 이상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어제 미국 시장으로도 이어져 중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크레인시어스의 K웹이 플러스 5% 이상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아직 지방은행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관심이 부채 한도 협상에 몰리면서 지방은행에 투자하는 스파이더의 KRE가 플러스 3%, 금융섹터 ETF인 XLF는 플러스 0.7%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프로시어스의 빅스는 마이너스 2% 하락하였고 채권 금리는 상승하였고 미국 20년 국채에 투자하는
iShares ETF인 TLT는 마이너스 1%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TI 원유 가격이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재매 기대감에 반등하였습니다. 이에 WTI 지수를 추종하는 USO는 플러스 1% 이상 상승하였고 더불어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ETF인 UNG도 플러스 4%로 큰 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WTI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한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머니플로우가 활발했거나 좀 관심이 유효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글로벌 ETF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 저하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국채 한도 협상 연기와 경기 하강 인식 지속에 주가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며 스파이가 마이너스 0.25% 하락, QQQ는 0.66% 상승, 다이아는 마이너스 1.05% 하락하였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투자한 XLC가 플러스 2.37%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자유소비재에 투자한 SLY가 플러스 0.43% 오르며 그 뒤를 이었고 그 외 모든 섹터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구글이 새롭게 공개한 AI 챗봇 바드가 호평을 받으며 알파벳 주가가 급등하였고 다우존스의 모기업인 뉴스코프가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패션 브랜드인 코치의 모회사 테피스트리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유소비재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너지와 넥스테라 에너지가 크게 오르며 유틸리티 섹터는 보합으로 주간 마감하였으며 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쉐브론 등이 하락하며 에너지 ETF인 엑셀이는 마이너스 2.13%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마 ETF 중에서는 지방은행에 투자하는 ETF인 KRE가 마이너스 5.16% 하락하였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은행 팩웨스트 뱅코프의 예금 급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론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 흐름과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에 우려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WTI에 투자하는 USO는 마이너스 1.52%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헤어라 가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며 브라질에 투자하는 ETF인 EWG가 주간 플러스 3.6% 상승하였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신흥국에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헤아라 상승으로 인해서 브라질의 투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 신규 상장을 했거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인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동 ETF는 미국, 한국, 중국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투자한 액티브 ETF입니다. 주요 편입 종목들을 살펴보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독점 라이센스를 취득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 기술 구동을 위한 연산에 필수적인 GPU 생산 기업인 엔비디아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기관인 CIA, FBI 등을 고객사로 보유한 빅데이터 기반 테러 및 범죄 예측 솔루션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 빅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 페리온 네트워크 등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업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 더불어 영상인식 기반 산불 및 화재 감지 시스템 개발 기업인 알테라,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루닛, 뷰노 등의 국내 기업들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총 부수는 0.8%입니다. 네, 글로벌 인공지능 ETF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준 ETF 마케팅부 부장과 함께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